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라고 하는 박종미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세계적인 대통령들이 월드컵 열리듯이 다 모여서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 시마다 이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고. 그래서 환경, 경제, 빈곤 모든 것을 다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경기도, 아니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많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광주 시민들에 돌아갈 광주의 시민의 공원들이 확충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공원을 제대로 만들게 하고, 또 이 공공 기여를 인해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에 흘러가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포지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광주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지금 광주시청 남측에 있는 곳 송정 근린공원이죠. 상당히 좀 오래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중앙근린공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쌍령이죠. 그리고 그 더 밑에 그 남쪽으로 있는 게 이제 양벌, 그리고 그 곤지암 IC 쪽에 있는 게 이제 궁평, 이렇게 5개 지역 현장입니다. 사업비 한번 5개 사업의 재원을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중앙근린공원이 공원 시설 사업비가 3,488억이고, 그리고 송정은 1,175억, 쌍령은 5,036억, 양벌이 4,138억, 그리고 궁평이 1,461억. 그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도한 공원 조성비, 다른 기준, 이를테면 국토교통부 공원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단가입니다. 제곱미터당 87,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의 8배, 8.4배가 높은 가격, 거기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비용 기준 단가를 살펴보더라도 7.2배나 높은, 아주 매우 높은, 지나치게 높은 공원 조성비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없으면, 또 유통 과정을 잘 알지 못하면 당할 수 있는 것들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거는 철저한 PCM,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이 사업관리 제도를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광주시 예산보다도 더 1, 2천억 더 높은 그런 것을 3명이 한다? 상상이 됩니까? 전문가도 안 됩니다. 아파트 공사 1,000억짜리 하더라도 그 건설 전문가가 각 공종별로 20, 30명이 붙는데, 이거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큰 사업을, 더군다나 많은 정말 모든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이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이 식재, 이 부분은 매우 전문성이 요하는 환경 문제도 따르고, 그리고 더군다나 토양 문제나 이 향토 문제, 정말 이거는 기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시관리공사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만 하고 있죠, 그 되게. 따라서 그쪽을 더 확대 전문화된 부서를 더 확대 재편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없다면 이제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설립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제도 체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7, 8년 전에 안양시 개발 그 관양구 있는 서울구치소 있는 과천 그쪽이죠.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그쪽 그 개발 그 어떤 프로젝트 그 제안서 포함해서 모든 개발 전체 그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줬을 때도 반드시 안양 그때 당시 시장한테도 그때 당시 1,700 얼마인가 그랬어요. 아파트가. 그 이상이 되면 50대 50에 최소한 나눠야 된다. 쉐어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줬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성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환수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런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 못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떤 상도 이상 적절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너무 폭리 이걸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건 부당한 것이죠. 이러한 환수 시스템을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번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같은 그런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광주시와 또 의회와 또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이와 함께 이러한 처음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사업 시행 과정 그리고 이미 준공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계속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저는 바로 그걸 어번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해 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공원을 추진하되 5가지의 기본 원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원 조성 사업이다. 그리고 공원 시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우리는 공원이 실효됐을 때 예상되는 그런 개발 행위보다 더 공공성이 커야지만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한테 끌려가지 않고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적고요. 세 번째는 청렴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 보면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청렴교육이고 기본적으로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협치와 소통의 원칙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민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부터 모든 것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5번째는 공원을 만들 때 과다한 시설 넣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공원, 세계적인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공원에 들어가는 아파트조차도 새로운 주거 문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5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것을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 게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문가 그룹 그다음 조경, 도시계획, 건축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시민 환경단체, 그 다음에 해당 공원이 들어갈 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렇게 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해당 공원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는 구조를 했습니다. 사업비도 이분들은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해 있어도 실행가는 훨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그런 명시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공원 면적의 비율은 낮아지지 말아야 하고 비공원 시설의 규모는 증가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협약까지 딱 한 가지에 거의 집중을 했어요. 비공원 시설의 규모 축소. 주택사업을 우리는 공원용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게 민간 공원 사업인데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비공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데 좀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공원별로 특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계획가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공원별
그 다음에 설계자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공원별로 새롭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계자들을 추가로 전문가들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 건설과 사업 관리 용역을 우리 시 주도를 하고 여기에는 사업자가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네, 도시공원의 소유위원회를 하고요. 보안과 특화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 참여형으로 지금 설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단계에 다 참여해서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 조직을 좀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직을 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우리 부산시도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공원 체계로 되어 있고 녹지직 셋, 건축직 1명, 둘, 그다음에 건축직 둘, 하나, 토목 둘, 녹지에 4시군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위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좀 시끄러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관리, 공원공사, 건축, 기반, 운영준비 체계로 바꾸고 향후에는 사업소 체제나 시설관리와 운영관리를 좀 분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시 주관으로 하되 운영관리는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지금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정 기업한테 유리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공공개발이라든가 민간개발, 민간합동 이런 사업들 전부 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별 사업 부지마다 어떤 게 더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도 불거졌듯이 몇몇 공무원이나 뭐 몇몇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들은 끊임없는 특혜 시비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연구기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연구원도 있고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그런 외부 연구기관과 시민 그리고 지자체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게 최초로 된 게 계획상에서는 시화발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뭔가 하면 시민단체하고 전문가, 관련 공무원, 민간, 사업자 다 포함돼 가지고 그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같이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모범적 사업관리 사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감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획 변경 같은 것들도 거기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버넌스 체계 없이 사업 계획 변경하면은 또 특혜 시비가 들어가고 또 소송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게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일본의 록봉길이나 프랑스 라데팡스나 이제 여러 가지 해외를 가지만 그 록봉길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1000번의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서울에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마포에서 홍대까지 가는 그 철도길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쉼터도 말 수 있고 이야기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원다운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광주 시민이 받을 건가. 이제는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명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시가 정말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 신동원 시장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구슬을 서말이 아니고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슬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거기에 위탁받은 민간 업체들이 잘 구해서 정말 명품 장식품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명품을 만들어 줄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LH보다도 7.1배의 높은 수준이 그 기준 단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저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꼼꼼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한 번에 그 의구심들이 다 풀어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참 지속적으로 좀 설명회 또는 심포지엄,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각 공원들이 5개나 되다 보니까 각 공원별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이러한 심포지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그 지역에 최적화된 그러한 공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교수님께서 발전 공공기여금의 부분에 있어서 중앙권리공원은 220억이다. 쌍용공원은 500억이다. 이러한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이거는 늘릴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제대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데요. 건물을 지어놓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한테 중요한 거는 공원으로 만들어진 공간과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영이라는 부분을 초기부터 시민들과 협의와 또 논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건물만 만들어 놓고 매년 운영비만 들어가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와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참여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 거버넌스가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적극적이고 필요한 행정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집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수익이 증가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익은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제안서에서 보면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한 5%에서 7% 내의 수익을 넘어가는 그 금액들은 전액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 되어 있는 그 제도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추가로 받은 이 환수한 돈을 어디다 쓸까입니다. 공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공원과 또 그 공원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특히 요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많이 좀 보가 됐지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희 광주시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찬성하는 바에 대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가능할지는 법률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초 제안을 했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검증할 때 이거 좀 자세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공원은 공원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냐. 모든 시설을 다 집어넣으면 다 좋겠지만은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를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공사비 책정 비교를 아까 해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한 공사비 책정이 어느 부분에서 과연 크게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제가 표에서도 잠깐 정리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업 계획서라든가 계략적인 설계 이것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근거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9년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공원시설 이 표준시설 비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에 비해서 8.4배 정도 좀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LH공사에서 이제 근린공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도급 주고 공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도 좀 지나치게 높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시설이 지금 여기에 계획되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우 이제 보수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나 LH 그 사업비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니까 5대 민간공원 위치를 딱 보면은 우리 광주시 전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동네가 다 이 공원의 영향권 하에 있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아까 5대 권역인데 5대 공원별로 이렇게 오늘 뜨거운 열기만큼 각자 더욱더 세부적으로 아까 우리 공원 지역 특성에 맞게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중앙공원, 쌍용공원, 뭐 금평공원, 뭐 송정공원, 양벌공원, 뭐 이렇게 5개 공원별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심포지엄이나 원탁회의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시민 대표들께서도 참여해서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